네, 실전 모의고사 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를 보면요. 다음 중 현행보험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보험업법에 관한 전반적인 걸 묻고 있죠. 모든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예, 모든은 아니겠죠. 민영보험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네, 맞죠. 보험상품에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상품도 있다.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보험이 아니죠.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허가부터 경영 전반에 걸쳐 계속 감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네, 실질적 감독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 상품에는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등이 포함된다. 네, 손해보험 상품에 포함은 되죠. 그러면 맞는 거는 나와 라와 마.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3번입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용어, 옳지 않은 것. 용어의 정의에 옳지 않은 것. 네, 상호회사란 보험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다. 설립도 보험에 따라서 하고요. 계약자가 사원이 되는 거 맞죠? 외국보험회사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예. 예, 둘 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동일차주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및 이와 신용유형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네, 맞는 정의고요. 보험대리점이란 독립적으로 여기 독립이 아니라 보험회사를 위하여죠. 계약을 체결을 대리하는 자, 체결을 대리하는 것은 맞는데 예, 보험회사를 위하여 틀렸네요. 금융위원회 등록도 맞는데 예, 독립적으로가 틀렸네요. 독립적으로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중개사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 신계약비, 영업권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은 또 정의를 먼저 문제로 지문으로 내고 있네요. 자산에서 미상각 신계약비와 영업권을 제외한 것. 그러면 이거는 총자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허가에 대해서 또 전반적인 질문을 하고 있네요. 1번. 허가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실제 조사에 걸린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은 이미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네요. 보험 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전문 인력 및 물적시설 확충을 갖춘 것으로 본다. 허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보험 수리 업무는 외부에 위탁할 수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은 상호 또는 명칭에 주로 경영하는 보험업의 종류와 보험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이게 그냥 일반 보험회사라면 맞는데 외국보험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특례라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처음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처음으로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승부서를 알맞게 모은 것은 예, 뭔가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죠?
네, 그냥 일반적인 보험업 허가 신청서를 말하는 거고요. 허가 신청서는 네, 일단 신청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첨부 서류에 정관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년간의 사업계획서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여기 다라 마는 기초 서류죠. 기초 서류 중에 사업방법서만 내면 되죠. 대통령령으로 사업방법서를 말한다라고 해서 기초 서류 중에 사업방법서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가, 나, 라.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6번 문제.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갖춘 것으로 보는 업무가 아닌 것은 네. 그 허가의 요건 중에서 계속 쓰는 거죠. 돈, 사람, 시설, 그 다음에 대주주, 그리고 계획, 요거는 그냥 한 덩어리로 보고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 5가지가 있었죠. 그 5가지에 해당하느냐.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 업무, 적부심사 맞고요. 보험계약의 유지, 해지, 변경,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얼핏 보면 보험업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업무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얘가 아닙니다. 얘는 자회사를 소유할 때 그 자회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승인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회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업의 허가를 받을 때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맞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아야 되네요. 보험업의 허가. 화재보험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보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생명보험업의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생명보험업의 전부, 그러니까 상해보험은 재산보험에 속하죠. 그러면 재산보험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니까 맞는 거죠. 손해보험의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신설되는 보험 종목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2회차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에 조건이 붙는다고 했었죠.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했었죠. 그래서 조건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3번으로 지문을 내봤고요. 재산보험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 질병, 사망, 특약이죠. 질병, 사망, 특약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고 있죠. 모두 고른 것,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보험기간이 2년 이내, 보험금이 5천만 원 한도. 맞고요.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은 300억 원으로 제한된다. 벌 수 있는 보험료도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300억이 아니라 500억이죠. 자본금 또는 기금은 30억 원이다. 10억 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20억이죠. 30억 원은 외국보험회사고요. 자, 모집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종류는 생명보험, 책임보험, 도난, 유리, 동물, 비용, 날씨, 그 다음에 재산보험 중에 상해, 질병, 상품, 생명, 손해, 재산보험 이렇게 각각 팔 수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을 팔 수 있는 거 맞습니다. 판매 가능한 보험 종목에 대하여 허가받으면 그 재보험에 대하여도 허가받을 것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맞는 거는 가와 라.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좀 전에 그 소액단기 전문 보험회사는 아직 이렇게 많이 출제됐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봐두시길 바라고요. 9번 문제 보면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수 업무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 맞고요. 신고를 받은 경우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 맞죠? 신고의 짝꿍, 적합하면 수리. 금융위원회는 신고받은 부수 업무 및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네, 공고해야 합니다.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중개업, 신탁업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되는 금융 업무가 중개업이 아니라 일임업이죠. 유자일신 해서 앞글자 따서 요거는 좀 외워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사무소죠. 국내 사무소와 국내 지점은 꼭 구별하셔야 돼요. 국내 사무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국보험회사 등은 국내 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신고. 맞고요. 대한민국에서 취급되지 않는 보험 종목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 역외보험을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 맞을 것 같지만 보험업이나 보험업 모집을 하면 안 되죠. 금지되어 있는 행위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맞고요. 금융위원회는 국내 사무소가 보험업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폐사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식회사 조직변경 조직변경 결의는 특별결의로 한다고 했죠. 특별결의는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시청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주식회사의 특별결의고요. 아직은 조직 변경을 결의하는 거니까 상호회사가 되기 전이죠. 그래서 주식회사의 특별결의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맞습니다. 조직 변경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의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한다. 맞는 얘기고요.
지주권자에게 개별. 조직 변경의 공고 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 변경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에 어떤 액션을 요청한 거니까 맞는 것 같은데 승인 필요 없이 그냥 계약자한테 알리고 승낙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가름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가름하는 기관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12번 상호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호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각각 한 개의 의결권 가진다. 맞죠?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차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이사에게 사원총회에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 행사에 관해는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가름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상호회사 사원의 퇴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면 퇴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박스를 한번 볼까요?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보험관계의 소멸, 사원의 사망, 퇴사 사유에 해당한다. 상호회사의 사원은 퇴사하기 어려운 게 죽어도 사망해도 퇴사할 수 없습니다.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퇴사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맞고요. 퇴사한 사원의 환급금 지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개월. 환급금을 청구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그 다음 해에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맞고요. 퇴사원의 환급금 청구권의 기간이 지난 후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환급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3년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 시효가 3년이냐? 아니죠. 2년입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누락이 돼서 계속 2년으로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계약법에서는 환급금 청구권 3년이 맞죠. 어법에서는 2년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을 고르면 나와 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에 대한 허가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국내 지점의 허가 취소 사유는 그러니까 2회차 때도 나왔었지만 본점과 지점의 사유가 각각 있으니까 구분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도 맞게 기술을 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본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본점의 사유인지 지점의 사유인지는 구분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지점의 사유에다가 본점을 이렇게 크로스로 끼워 넣는다든지 하면 또 혼란을 줄 수도 있겠죠.
본점이 휴업한 경우는 취소 사유가 맞고요. 외국보험회사가 영업양도 등으로 소멸한 경우, 회사 자체가 소멸해버리면 어쩔 수 없죠. 취소해야겠죠. 외국보험회사가 영업을 중지한 경우, 이때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외국보험회사가 위법행위로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의 일부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을 중지, 또 영업의 일부 정지, 일부가 아니라 전부 정지를 받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자기계약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네,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자기계약이라 한다. 네, 자기계약의 정의 맞죠? 그럼 2, 3, 4번도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기계약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취소를 하여야 하죠. 그리고 개인인지 법인인지 구분하지 않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기계약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6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네, 2번이 틀리니까 3번도 당연히 틀린 거죠. 취소하여야 합니다. 총 모집계약 중 자기계약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100분의 50 이상. 맞는 것 같지만 여기가 틀렸죠. 초과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되었을 때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15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보험 안내 자료에 기재될 사항 중 특별히 변액보험 계약인 경우에 추가해야 되는 경우, 변액보험 계약에서 추가로 기재해야 될 것을 찾는 거죠. 네. 보험료와 보험 가입 금액, 감액 청구 방법, 절차. 이건 화재보험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이거는 공통된 사항이라서 변액보험에만 추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최저보장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예, 이거는 맞죠. 네,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서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내용. 이것도 화재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험 가입과 금액에 따라서 비례 보상되는, 예, 금가 비례 보상. 그 다음에 운용 성과에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된다. 네, 손실이 계약자한테 귀속된다. 맞죠? 다와 마가 맞는 거죠. 맞는 것을 모은 것은 4번. 다와 마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설계사에 대하여 해서는 아니 되는 불공정 행위. 불공정 행위에는 불공정을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보험회사와 설계사. 회사가 설계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고 설계사가 회사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고 서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회사가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보험 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해지하면 안 되겠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예, 설계사가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데 계속 위탁을 하라고 강요하면 안 되겠죠.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예. 정한 거 외에 강요하면 안 되겠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행위. 대납을 강요하면 안 되는데 대납하지 말라고 강요했죠. 네, 이거는 준법하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 행위죠. 그렇게 되면 가나 다라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고요. 지금 문제 수정에 오타가 있어가지고 제가 써놨습니다. 가나 다라가 맞아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에게 금지된 행위. 모집종사자에게 금지된 행위. 그 중에서 승환계약의 요건, 옳지 않은 것, 틀린 거, 승환계약의 요건을 먼저 봐야 되겠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이게 승환계약의 정의죠.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피보험자가 같을 것. 맞죠.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보험 종목 구분에 따라서 비슷할 것. 맞죠.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일 것. 이것은 승환계약의 예외 규정입니다. 승환계약으로 보지 않는 제외 규정이고요.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것과 컴퓨터 통신으로 가입한 계약은 승환계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업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업보증금. 금융위원회는 계약자 보호와 모집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점에 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증액 명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영업보증금이 면제되죠. 그래서 준용하지 않습니다. 영업보증금은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맞고요. 대리점 등록한 자는 만료되었을 때 예탁된 증권이 만료되었을 때 다시 보충해야죠. 맞고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네. 20번 문제. 교차 모집 보험설계사의 금주행위가 아닌 것은 교차 모집 보험설계사. 교차 모집 보험설계사는 2개 회사를 하고 있죠. 3개죠. 생명, 손해, 재산. 각 하나씩을 교차해서 판매를 할 수 있죠.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이렇게 되면 산업스파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 걸로 모집을 하는 행위. 안 되겠죠.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보험 수수료,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안 되겠죠. 위탁 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야 하는 행위. 이것도 이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거는 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하면 안 되는 불공정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의 금지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불공정한 모집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록하면 안 되겠죠. 불공정 모집을 할 우려가 있는데. 보험 설계사로 등록된 자. 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으면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고 중개사로 등록할 수 없고 서로 마찬가지죠.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고 3년이 지난 자.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3년이 지났죠.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자,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등록이 취소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면 2년이 지나야 되죠. 근데 1년밖에 아직 1년도 채 안 지났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회사는 아무에게나 수수료 지급을 하면 안 되죠. 모집을 위탁하거나 꼭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만 할 수 있죠. 자,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맞죠?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에는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정관이 아니라 기초서류에서 정한 방법으로 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틀렸죠.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원보험계약을 인수할 때 가능하고요.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 조직을 이용해서 원보험계약, 재보험계약 할 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험사기 행위 잘 안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나올지도 몰라서 문제를 취해봤고요. 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도 하면은 안 되죠. 본인이 하거나 남이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안 되죠.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여기 남을 이용해서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안 되겠죠. 이것도 안 되는 거 맞고요.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가 직접 타거나 사고 내용을 불리거나 아니면 다른 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타게 하거나 안 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내용 자체는 맞는데 업법이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법상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나중에 손해사정 업무 실무를 하시다 보면 보험사기 방지법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법조문이 굉장히 적습니다. 출력해 보시면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4번 문제.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자회사를 소유할 때는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 경우, 보고만 하면 되는 경우 이렇게 있다 그랬죠. 승인과 승인이 아닌 것 크게 나뉜다고 했죠. 그 중에 승인받아야 하는 것 보험회사의 사업관리 업무 아니죠. 너무 쉬운 거죠. 이거는 승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되고요.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판매 및 컨설팅 업무 이것도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보험계약의 유지, 해지, 변경,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보험과 굉장히 밀접한 업무가 있어서 얘도 신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유지관리 업무가 승인받아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 및 벤처투자 조합의 업무는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 중 지급 여력 비율로 맞는 것은? 지급 여력 비율, 숫자와 그 뒤에 오는 것들을 잘 외우고 계셔야 되죠. 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계속 유지해야 하죠. 네, 그래서 숫자 100분의 100 이상 것이 확실하게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100분의 50 이하는 그 비상위험준비금, 보증보험에서 100분의 50 이하, 그다음 일반 손해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은 100분의 50 이하. 참고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번.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할 때 보험료율 산출기관에서 위원회를 만들죠. 그래서 보험료율 산출기관이라고 할 것 같은데,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고요. 산출기관은 대행기관입니다. 평가를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물었으면 보험료율 산출기관, 시행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7번. 금융위원회가 명령할 수 있는 사항은, 명령할 수 없는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를 조사하고 감독하면서 명령권을 갖고 있죠. 그 명령할 수 없는 사항을 보겠습니다. 네. 자, 금융위원회는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죠. 그리고 업무집행 방법. 만약에 업무집행 방법이 부적절해서 재무건전성이 나쁘게 하거나 계약자한테 손해를 끼칠 것 같다는 게 우려가 된다면 업무집행 방법도 똑바로 해라고 변경을 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소급하여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소급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를 향하여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본금의 증액명령. 돈이 너무 없어 보이니 자본을 끌어서 증액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 소급이 아니죠. 28번.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독을 하려면 보험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업무 및 자산 상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 이 내용 자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위원회가 아니라 드디어 감독원이 한번 나왔습니다. 감독원이 검사를 합니다. 자, 금융위원회는 공익, 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감독 업무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이런 것들을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맞고요. 검사하는 자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줘야 하고요. 금융감독원장은 외부 감사, 이 법률에 따라서 외부 감사인, 보험회사가 이미 선임해서 외부 감사인한테 감사를 받은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일을 피해야겠죠. 여기 감독원이 나오는 부분 많이 나오지 않죠. 감독원이 나오는 부분 이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는 제재죠. 제재 조치.
보험회사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런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퇴임했더라도 인사기록부에 기록해 놓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똑같은 업무를 제재받았던 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 경고,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원칙의 여부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하는데, 제재 조치를 하는데, 요거 하나만큼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할 수 있게 해줬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요. 3번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서 보험회사에 대한 경고, 임원의 행위 경고, 증권 경고의 경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도 맞는 경우고요. 7일 영업일, 영업일입니다. 7일이 아니라 7일 영업일. 그리고 홈페이지, 그리고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네, 요번에 이거 보시면서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거는 영업의 일부의 정지가 아니라 전부의 정지 또는 취소까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청문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될 때는 영업 전부 정지나 취소처럼 그 회사가 파산할 수 있는 큰 조치를 할 때는 꼭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 변경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기초서류의 작성, 변경. 네. 이 법도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네, 당연히 상식적이죠. 기초서류의 주문체제를 변경한 경우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것. 주문체제를 변경하는 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불리한 내용은 포함하면 안 되죠. 예, 맞고요.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정한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만들어온 기초서류를 변경 권고할 수 있는 사유. 네.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한 경우, 당연하겠죠. 원칙을 위반해서 작성된 기초서류니까. 답이 벌써 나와도 그랬죠. 2번, 3번, 4번 다 한번 볼까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네, 아니고요. 네, 이거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것도 아니고요. 네.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는 보험료율 산출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하나가 해당하겠네요. 네, 32번. 자산평가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금을 빌려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네, 은행에서 당좌 차월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당좌 차월은 내 예금 금액, 예금 잔액보다 큰 금액을
수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원래 수표를 내면, 1억짜리 수표를 내면 예금에 1억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금에 5천만 원밖에 없는데 1억짜리 수표를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5천은 대출의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좌차오라는 방법, 그 다음에 사채나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 맞고요. 원래는 안 되지만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의 매도, 팔아서 돈을 만들어와라. 근데 파생증권의 발행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입니다.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허가사항을 앞에 인가사항을 뒤에 순서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허가사항과 인가사항을 짝지우는데 허가는 앞에, 인가는 뒤에. 허가와 인가를 이런 순서도 맞게 짝지으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허가사항인지 인가사항인지를 다 구분해야 되고 순서도 맞춰야 됩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죠. 그러면 재평가 적립금의 계약자 배당. 아까 돈을 사용하는 거는 다 허가라 그랬죠. 실질적 자본 감소. 자본 감소는 승인받죠. 보험료율 산출 기간의 설립은 인가받는 사항이죠. 계약 이전 시 자산 처분의 금지에 대한 예외. 이것도 돈을 쓰는 거니까 허가사항이겠죠. 청산인의 채권 신고 기간 내에 담보 채권 변제. 원래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자산 처분하면 안 되는데 돈을 써야 되니까 얘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럼 허가와 인가를 맞게 짝지은 거. 그럼 다가 뒤에 있으면 되겠죠. 다가 뒤에 있는 걸 찾아보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4번 보험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불공정한 모집 위탁 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는 기관, 불공정 행위 방지를 하기 위한 규약을 정할 수 있는 기관, 보험회사가 모여있는 보험협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입니다. 35번 보험료율 산출기관의 순보험료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보험료율,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료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거 맞죠? 보험회사가 보험료율 산출기관에 신고한 순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자료 제출한 걸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순보험료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 업무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통계를 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데 질병에 관한 통계는 민감한 정보죠. 이거는 그 요율 산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업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는 순보험 요율에도 산출에도 쓸 수 있고 여기 지급 업무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다 쓸 수 있고요. 질병에 관한 통계는 보험료 산출에만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꼭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6번. 보험료율 산출기관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거를 또 다시 제공하는 거죠.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 36번은 개인정보 제공하는 거고, 모집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료율을 비교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적인 사용이죠. 이거는 안 되겠네요. 보험회사의 순보험료율 산출에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순보험료 산출, 통계적인 목적으로 쓰기 위한 거,
맞고요. 목적대로 쓰는 거, 제공받은 목적대로 쓰기 한 경우 맞고,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해야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사용은 안 된다. 3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리사,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 선임계리사는 계리에 관한 업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업무. 맞죠? 계리사는 배당금 계산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예, 맞고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업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금지되고 있죠. 하면 안 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 및 보험금의 사정 업무를 한다. 예,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손해사정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 손해사정사를 고용위탁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자기 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한 이해관계, 금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손해사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에 피보험자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고요. 네, 맞고요. 인원의 결혼이 생겼을 때에는 지점, 사무소에 관계없이 2개월 내에 충원해야 한다. 네, 이거는 틀렸습니다. 2개월이라는 숫자가 틀렸고요. 1개월 안에 충원을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39번.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네, 제3자 보호, 책임보험에 관한 거죠. 이 규정은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그리고 법령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보험 계약을 포함한다. 네, 맞네요. 원칙과 예외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게 보험금 지급 불능에 관한 사고를 말하는 거고요. 즉시 그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파산한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보험계약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일지라도 해당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죠. 대신 지급을 했으니까 구상권을 행사해야죠. 그래서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출연금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연금 납부 통보받고 1개월 이내에 내야 하고,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6개월 내에서 분할해서 납부를 좀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합병, 영업 양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네, 합병하는 경우,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합병하면 주식회사도 될 수 있고 상호회사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영업을 양도하는 계약도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조직 변경에서는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만 갈 수 있는데, 합병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해서 주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 상호회사로 갈 수도 있고요. 조직 변경은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만 가고 상호회사에서 주식회사로는 갈 수 없죠. 그럴 때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다시 주식회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볼까요? 네, 보험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예, 결의하면 2주 이내에 공고. 맞죠?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계약으로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고요. 계약 이전할 때와 똑같이 계산의 기초와 계약조항 변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만이 합병을 할 수 있다. 네, 이건 아니죠. 상호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양수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까 합병, 인가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3회차 모의고사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